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수영과 함께하는 현 시점 전국 아파트 소액투자법 정규 강의 스터디가 8월 19일 목요일 최종 신청 마감을 받습니다. 자세한 어떤 강의 스터디 기간과 내용 이런 것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에 써놨으니 참고하시고요. 신청은 8월 19일 목요일까지만 받고 8월 22일 일요일에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첫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정식 강의니까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를 젊은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준 아주 소중한 책들이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책들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를 저는 독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을 봤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부자 마인드를 막 만들어 가던 20대 초반,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15년 전의 얘기고, 제가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1년 전에 읽었던, 한창 이제 어떤 부자, 투자,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체화를 하고 있던 그때 읽었던 책들이고, 지금은 이 책들을 찾으실래야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15년이나 됐고 이미 절판이 됐을 거고, 그리고 지금 꼭 읽으시라고 권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워낙 옛날 책이고 예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상당하고요. 하지만 이제 20살 제게 그때 이제 15년 전 그 시절에 제게 굉장히 큰 자극과 영감, 그리고 어떤 이런 세계관, 이런 게 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렬한 자극을 줬던 그런 책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이 강렬하죠.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 책이 이제 출간 시기가, 날짜를 한번 정확히 보면 2006년입니다. 2006년 10월. 제 나이 그때 이제 20살이었고,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이 책이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던 책이고, 이 이후로 이게 큰 이제 메가 히트를 쳐가지고, 그때 이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30대 뭐에 미쳐라, 40대 뭐에 미쳐라,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 미쳐라 이런 시리즈가 유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정철진이라고 하는 기자분이 쓰셨던 책이고, 지금 이 책을 보면 이제 굉장히 유치하죠. 굉장히 유치하고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금액 단위도 다르고, 이때가 한창 그런 CMA, 적립식 펀드 이런 게 한창 유행할 때여가지고 지금이랑 조금 이제 트렌드가 맞지 않는 건 있는데, 제게 이게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단순히 직장인, 월급, 어떤 봉급 소득자로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 세상에 자본주의의 좀 주인공으로서 살고 싶은데, 그때 이제 갓 성인이잖아요. 정말 갓 성인, 20살이 딱 됐을 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테크에 대한 기본 지식, 어떤 필수 지식들, 그리고 여기 이제 목차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처절하게 느끼기, 정상의 경험을 맛보라, 20대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장땡이다, 5년만 미쳐보자, 그리고 복리, 이런 개념들, 절약, 저축, 이런 습관에 대한 얘기들, 돈을 잘 쓰고 잘 빌리는 습관에 대한 것들, 20대의 특권을 즐겨라.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지금 보면 사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지만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지금 젊은 분들이 보기에도 내용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꼭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갓 20살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재테크 필수 지식들을 배웠고, 또 이제 독한 마인드, 이 시절에는 일단은 무조건 절약이거든요. 절약하고 저축해서 시드를 일단 몇 천만 원이라도 모아야, 단돈 1, 2천만 원이라도 모아야 일단 전장터에 이제 내 총알을 들고 나갈 수가 있는데, 돈 모으는 거는 사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어떤 금융상품을 들고, 저도 별거 다 해봤었어요. 그때 CMA, 한창 이게 나오던 CMA도 들고, 적립식 펀드도 들고, 그때 MMF, 그리고
이때 이제 저축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더 쳐주니까 저축은행들 지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그 먼데 이제 지도 보고 찾아가서 거기서 가입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20살 그 시절에 아주 독한 마인드, 부자가 되고 싶은 독한 마인드, 어떤 절약하는 습관, 저축하는 습관,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해준 아주 소중한 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도끼가 넘치게 살았던 시절인데 이제 딱 그 관문이 스타트가 되는 거였죠. 그 시절에 나도 꼭 부자가 되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해줄 수 있게 도와줬던 책이고요. 책 제목이 당시에도 되게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라고 하면 제 기억에 20대를 타겟으로 이런 책 제목을 썼던 재테크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재테크라는 건 30대 접어들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책을 썼을 때 기자분이 그때 뭐 인터뷰 이런 거 했던 것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20대한테 너무 막 돈돈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면 20대 때는 재테크보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개발, 그리고 뭐 좋은 대학, 그리고 대학은 이미 이제 결정이 났고, 근데 뭐 이렇게 편입이나 뭐 재수, 뭐 삼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쨌거나 내 직업적인 어떤 회사를 들어가느냐, 이거에 좀 더 포커싱을 둬야 되는 시기는 맞잖아요, 사실. 왜냐면 그 직업을 어떤 걸 택하느냐, 어느 회사를 들어가느냐가 나의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내 소득, 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굉장히 크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때는 재테크보다는 내 자기개발, 커리어에 집중을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욕심이긴 하지만 그 두 개를 둘 다 잡으셔야 됩니다. 둘 다.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대기업 된다고 해서, 전문직 된다고 해서 인생이 내가 애초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무일푼에서 그냥 흙수저로 시작한다면 대기업을 들어가든 뭐 전문직을 따든 만만치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서울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그걸 언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그 2030, 20대, 뭐 30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젊을 때일수록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요즘 시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일과 재테크, 사실 저는 재테크라기보다는 투자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투자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 그 일과 투자, 좀 더 이제 자본주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소득과 자산 불리기죠. 소득과 자산,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불리는 능력, 이 두 개를 젊을 때부터 다 갖추시려고 해야 되고, 빡세죠. 빡세지만 그걸 둘 다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요즘 시대의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이자 자본주의의 어떤 승자이자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20대 때는 특히나 젊을 때에는 재테크, 이제 투자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투자에만 몰두하는 것도 좀 아쉽고, 왜냐면 워낙 시드가 작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는 일단은 나중 일, 나는 일단 직장일만 열심히 한다, 이것도 저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하셔야 되고,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만만치 않지만 그걸 잡는 사람만이 요즘 시대에 젊을 때부터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테크,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 책. 꼭 지금 굳이 책 찾아서 보실 필요 없고요. 이제 요약해드리자면, 어떤 그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의 처절함.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돈 모으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부모로부터 큰 돈을 물려받지 않은 그냥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경우 대부분 그 시기 안 거쳐온 사람 없거든요. 아주 처절한 절약과 종잣돈 모으기, 그리고 부동산에만 너무 일단 꽂히기보다는 조금은 큰 범위에서 이 재테크 기본 지식, 재테크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필수 소양,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유치하지만 20살 때 제가 이 책을 읽었다는 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서는 아주 큰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게 첫 번째 책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란 책이에요. 한국의 젊은 부자들. 이 책도 2006년에 나온 책이고 지금부터 15년이 됐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갓 20살이 됐을 때 읽었던 책이고 제 기억에 이 책 말고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부자들. 그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이 책도 그 당시에 그 경제경영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고 당시 이제 이 책 저자분이 연대 법대를 나오셔서 일본계 투자자문 회사에서 근무하는 투자 전문가 분이 쓰셨고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 꽤 젊은 저자분이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5년이 지났으니까 옛날 일이 되긴 했는데요. 일단 그 제가 이 시기에 그 부자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뭐 미국에서 나온 책들 뭐 백만장자의 뭐 어떤 이런 책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돈 관련된 책들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국내 정서와 국내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이렇게 몰입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저자명부터 뭐 영어고 또는 일본인이고 하니까 근데 딱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제 젊은 부자라는 거 그때 20살 제가 이제 정말 되고 싶었던 건 부자도 부자지만 제가 예전에 제 책에서 그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제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냥 나이든 부자 뭐 이렇게 배 나온 아저씨 뭐 중년의 아저씨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실제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꿈을 꿨었고 어떻게 보면 영앤리치죠. 그 스포츠카의 비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포츠카가 참 매력적이고 다들 젊을 때 타고 싶은 어떤 욕망과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데 젊을 때는 돈이 없고 그리고 막상 이제 중장년이 돼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그때는 스포츠카라는 게 이제 크게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 뭐 어떤 빨간색 뚜껑 열린 스포츠카가 막 그 뭐 한 50대 되는 분이 탄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멋질 수 있지만 이왕이면 그거를 뭐 20, 30대 젊을 때 타면 훨씬 더 멋지잖아요. 인생의 그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젊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항상 결심을 갖고 있었고 그걸 일찍 시작한 20살부터 제가 이렇게 돈에 관심을 갖고 투자 이런 공부를 한 이유도 나중에 20대 후반 30대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내용들 보면 뭐 내용들이 특별한 건 없어요. 내용들이 특별한 건 없고 또 굳이 막 이거를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20살 나이에 제가 어떤 이런 부자로서의 마인드를 제 안에 이렇게 꽉꽉 채워 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식도 지식이지만 1번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어떤 사고방식, 마인드, 가치관.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일단은 굳어져 있는데 어떤 새로운 지식을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갓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부자의 마인드, 그리고 뭐 투자 마인드 이런 거를 내 뼛속 깊이 하나하나 새긴다는 심정으로 이걸 읽었었거든요. 지금도 목차를 한번 보면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오랜만에 꺼냈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효과적으로 병행하라. 부채도 자산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원금은 보전한다. 뭐 이런 것들. 모든 투자 시장의 가장 큰 손은 정부다. 네, 요즘 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 와닿는 얘기죠. 젊은 부자는 세금 박사다. 뭐 왼쪽 뺨을 맞았다면 오른쪽 뺨을 때려라. 뭐 약간 이런 성공 투자 마인드도 있고요. 뭐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뭐 효과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라.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부자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책이고 당시에 그냥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계속 막 수시로 그때 이제 지하철 타고 막 과외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부자의 꿈을 꿈꿨던 그리고 이왕이면 늙은 부자보다는 이제 젊은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강한 다짐을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그러니까 책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읽었을 때의 임팩트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초심이 흐려지고 지치는 때가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내 몸에 어떤 주사를 맞는달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펌핑업을 시키는 거죠. 한국의 젊은 부자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15년 지난 시점에 나름의 이제 성과를 내고 이 책을 한번 쭉 다시 보니까 좀 이렇게 확실히 그 격세지감이라고 하나요? 뭐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책은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이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이왕이면 다들 부자가 되시겠지만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책은 너무도 유명한 책이죠.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딱 진짜 이거 옛날 거예요. 이게 출간 연도를 보니까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 기억하시나요? 2000년? 그 밀레니엄 그때 이제 99에서 2000으로 딱 바뀔 때 뭐 그때 나온 책이고 저는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때 본 책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6년에 제가 20살 때 봤던 책이고 요게 개정 뭐 이렇게 개정판 해가지고 몇 년 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 당시 처음 나왔던 원본 책입니다. 원본. 그리고 요게 1권 그리고 여기 2권 그리고 이 이제 미국 저자죠.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을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뭐 투자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마케터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하신 분인데 그래서 뭐 말이 많았죠. 뭐 사기꾼이다. 뭐 이 책을 써서 부자가 된 거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거는 큰 관심은 없고 어쨌거나 20살에 제가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부자로서의 어떤 로직이라 그럴까요? 어떤 이 구조, 그러니까 이 마인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 이런 세계관, 그 로직을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해준 굉장한 책이었어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부자 아빠가 나오고 가난한 아빠가 나오죠. 부자 아빠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아빠는 뭐 선생님이셨나 공무원이셨나 뭐 아무튼 공부를 잘한 봉급 생활 그래서 뭐 나한테는 부자 아빠가 있었고 가난한 아빠가 있었는데 뭐 막 그렇게 하면서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저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의 그 엄청난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배울만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 책이 그 이후에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 뭐 보실 필요 없고요. 딱 요거 1권 그리고 요 2권 정도까지 그리고 요즘으로는 이게 한 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래에 그래서 그게 아마 20주년 개정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20년 전에 나왔던 그 원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배운 로직 그 부자로서의 큰 세계관은 부자는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만 돈을 벌지 않는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4분면이 있잖아요. 4분면. 뭐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이런 4분면이 있는데 부자들은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일을 하게 한다. 어떤 시스템, 뭐 파이프라인, 뭐 요즘은 사실 이게 너무도 흔한 얘기죠. 뭐 유튜브에서 그냥 다 떠드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게 2000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미국에서는 원본은 90년대 중후반에 나왔을 건데 엄청 센세이션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딱 그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2006년 15년 전에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이제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게 나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겠다. 나는 단순히 직장인, 봉급 생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 라는 어떤 개념을 딱 머릿속에 박아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아직 만약 안 읽어본 분이 계시다면 최근 개정판으로 나온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은 딱 그 정도만 네, 요즘도 가끔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뜨문뜨문 SNS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이때의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권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책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책은 이제 처절한 종잣돈 모으기, 어떤 절약 마인드, 저축 마인드 그리고 필수적인 기본 어떤 재테크 지식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해준 그리고 당시 그 어린 나이에 제게 어떤 독함, 처절함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거를 잘 이렇게 다스리게 해줬던 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의 젊은 부자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왕이면 한 살에서 저 젊을 때 부자가 꼭 되시고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젊은 부자가 되자. 어떤 부자 마인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줬던 그러니까 배웠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내 몸에 이렇게 좀 체화시켰던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은 뭐 4분면 그쵸?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 이런 개념 사실 이거를 얼마나 빨리 인생의 이른 시기에 깨우치느냐가 아주 큰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려줬던 책 이렇게 이거는 뭐 시리즈니까 해서 총 이렇게 3권의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이거는 뭐 15년 된 15년도 더 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구입을 권하고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를 아주 어린 시기에 부자의 이렇게 관문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줬던 3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요거는 어떤 부자, 재테크 이런 책이고 그 부동산 투자 서적들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책들 아니면 또
근래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동산 책들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수영이었습니다.